김민재는 지난 주말 라이프치히전에서 분데스리가 데뷔 이후 최초로 선발이 아니라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김민재에게 휴식이 필요하다는 건 대부분의 한국 팬들도 원하던 일이었지만 이번에 김민재를 대신해서 선발로 나온 게 다름 아닌 방관영 샌드백 다이어였다 보니까 이상하게 심기가 더 불편했던 건데요. 결과만 놓고 보면 2대1 승리에다가 김민재도 추가 시간 포함해서 13분 정도만 뛰면서 컨디션 관리까지 한 좋은 상황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김민재는 위넨 이적 이후 리그 17경기에서 연속으로 선발 출전을 한 데다가 챔스 6경기와 포칼컵에서도 선발로 나와서 혹사 논란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아시안컵에서도 경고 누적 상황이었던 4강 요르단전만 빼고 모든 경기에서 선발로 출전했고요. 그리고 나서도 뮌헨에 복귀하자마자 레버쿠젠전 선발 풀타임, 라치오전 선발 풀타임, 그리고 보움전까지 선발 풀타임을 뛰었죠. 레버쿠젠과의 경기에서는 갑자기 투엘 감독이 그동안 안 썼던 3백 전술을 꺼냈는데 나이어가 수비 조율을 맡으면서 괜히 김민재가 나이어의 구멍까지 책임져야 했고, 라치오와 보움전 때는 우파메카노가 2경기 연속 퇴장을 당하는 바람에 또 김민재에게 수비 부담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다가온 경기가 바로 지난 라이프치히전이었던 셈인데 앞뒤 상황을 차분히 돌아보면 김민재에게 휴식이 필요했던 건 분명합니다. 실제 투엘 감독도 경기 후 인터뷰에서 김민재는 휴식이 필요했다, 아시안컵을 마치고 시차 적응도 못한 채 투입되는 등 무리를 했기 때문이다라면서 정말로 단순히 김민재 컨디션 관리를 위해서 교체 출전을 시켰다고 밝혔죠. 독일의 뮌헨 전문 매체 바바리안 풋볼 워크스도 김민재는 휴식이 필요해 이날 벤치에서 시작했다, 그의 휴식 필요성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우려했던 부분이다라면서 김민재가 선발이 아니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그토록 원했던 김민재 휴식이 예상보다 늦었던 걸로 봐야겠죠. 아마 다음 경기인 3월 2일 토요일 새벽 4시 반 프라이부르크전에서는 다시 선발로 복귀해서 풀타임을 소화할 듯 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라치오와의 2차전이 있어서 7일 동안 3경기를 치르는 일정이다 보니까 3월 9일 마인츠전 정도쯤에는 한 번 더 쉬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라치오전에서 2점차 이상으로 이긴다는 전제로 챔스 8강에 진출하게 되는데 끝까지 챔스 우승을 포기할 수 없다고 보면 제일 중요한 건 챔스가 맞잖아요. 김민재가 나이어에게 밀릴 거라는 예상은 그 자체로 욕과 다름없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상상입니다. 이미 독일의 빌드지에서는 나이어의 미래가 몇 달 남지 않았다고 봤는데요. 나이어가 다음 시즌에 뮌헨에 남을 가능성이 적다, 나이어의 능력을 둘러싼 주된 의심과 그의 기본적인 경기력, 부족한 그의 스피드에 의문이 있다라면서 6개월의 짧은 임대 기간이 끝나면 이후 계약 연장이 없을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나이어가 선발로 나올 경기도 몇 경기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빌트지의 추가 보도 내용 때문인데 나이어를 영입할 때 경기 출전 횟수에 따라서 이적료와 계약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조항이 있다고 보도한 겁니다. 이미 나이어가 뮌헨으로 이적할 때부터 독일의 플래텐버그 기자가 뮌헨은 일정 기간 동안 나이어의 출장 횟수와 업적에 비례해 이적료를 지불한다라면서 출장 횟수와 관련된 조항이 있다고 밝혔는데, 이번에 나온 내용은 나이어가 일정 경기 수 이상을 충족시키면 자동으로 계약이 1년 연장되는 조건이라고 했죠. 수상할 정도로 나이어를 좋아하는 투엘 감독은 어차피 올 시즌이 끝나면 떠날 몸이고 반투엘파로 알려진 데리흐트를 붙잡으려면 나이어를 내보낼 수밖에 없다 보니까 앞으로 나이어의 출전은 이 조항을 피해서 몇 경기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이어는 뮌헨에 이적한 이후에 선발 4경기, 교체 2경기로 총 6경기 출전인데요. 정확하진 않지만 대충 10경기 정도가 기준점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최대 4경기 정도니까 나이어의 얼굴을 자주 볼 수 없다는 거고요. 뮌헨은 리그가 11경기 남은 상황이거든요. 챔스 스케줄에 따라서 변수는 있겠지만 뮌헨이 의도적으로 4경기 이상을 출전시키는 상황이라면 김민재, 우파메카노, 데리흐트가 동시에 2명이 또 부상으로 이탈을 해야만 가능한데 그건 그냥 뮌헨 다 무너져라 라고 바라는 것과 같은 겁니다. 뮌헨이 물론 4순위 센터백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4순위 센터백을 활용할 때는 대부분 유망주에서 빼오거든요. 올 시즌 정말 급했기 때문이지 다이어와 재계약을 해서 4순위로 둘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 한편 뮌헨이 차기 감독으로 알론소 감독을 데려오기 위해서 거액을 질렀다는 깊은 소식도 있습니다. 독일 매체인 스포엑스에서 바이에른 뮌헨은 사비 알론소에게 연봉 2,300만 유로를 지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다. 이는 사임하기로 한 토마스 투헬이 받는 연봉보다 1,100만 유로 더 많은 금액에 달하면서 한화로 332억에 달하는 연봉을 제시하면서 통 큰 베팅을 할 거라고 밝힌 건데요. 현재 레버쿠젠에서 알론소 감독이 받는 연봉이 600만 유로 수준이라고 하니까 뮌헨으로 온다면 4배 정도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맨시티의 과르디올라 감독과 같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알론소 감독은 전 세계 감독 연봉 순위에서 과르디올라 감독과 함께 공동 2등이 되는 겁니다. 참고로 연봉 1위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시메오네 감독으로 3,400만 유로라고 하네요. 네. 뮌헨의 역대 감독들의 연봉을 보면 3관왕을 이끈 한지 플릭 감독이 받았던 연봉이 보너스 포함 800만 유로 정도고, 나겔스만 감독의 연봉은 900만 유로였습니다. 현재 투헬 감독의 연봉이 1,200만 유로니까 갈수록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론소 감독이 차기 감독으로 부임하면 2,300만 유로로 대폭 올라서 역대 최고액을 받죠. 올 시즌 새내기인 김민재 연봉이 1,200만 유로 정도라고 알려져 있는데, 알론소 감독이 그 2배 정도를 받게 되는 거고, 케인의 연봉도 2,500만 유로라고 하니까 거의 뭐 케인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뮌헨이 올 시즌 성적에 매우 실망한 나머지 정말 대형 베팅을 하는 셈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알론소 감독의 목표는 레버쿠젠을 이끌고 3관왕을 노리는 겁니다. 알론소 감독이 이끄는 레버쿠젠은 분데스리가 23라운드도 승리로 장식하면서 지금까지 리그 무패를 기록하고 있고, 포칼컵에서도 4강에 진출했고, 유로파리그도 16강에 올라있기 때문에 시즌 종료까지 집중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뮌헨의 열렬한 구애도 불구하고 지난 마인츠와의 경기 전 인터뷰에서 내 미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겠지만 죄송하지만 새로운 말씀은 드릴 게 없다. 미리 말씀드리고 싶었다. 지금 나는 레버쿠젠의 감독이다. 그건 확실하다. 미래에 대해 새롭게 할 말은 없다. 두고 봐야 한다. 질문이 있는 것은 정상이지만 지금은 주제에서 벗어났다라면서 뮌헨행에 대한 질문에 답을 피했는데요. 연봉이 단숨에 거의 4배가 오르는데 이런 기회를 무시하기는 결코 쉽지 않은 만큼 올 시즌의 결과가 다 나올 때쯤이면 알론소 감독의 거취가 더 분명해질 겁니다. 현재 뮌헨의 상황이 좀 어수선하다 보니까 김민재가 뮌헨을 떠나기를 바라는 분들도 있지만, 솔직히 뮌헨보다 더 좋다고 할 수 있는 팀이 유럽 전체를 통틀어도 몇 개 안 됩니다. 특히 리그 우승과 더불어서 챔스까지 노리는 팀은 10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니까 웬만하면 더 좋은 팀으로 이적하는 일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차라리 올 시즌은 어쩔 수 없다고 치고 챔스 우승 가능성에 한번 몰빵을 해보고 다음 시즌 알론소 감독과 함께 반등하는 게 성공할 확률이 가장 높아 보이네요. 네. 뭐 물론 맨시티나 리버풀 같은 프리미어리그 최강팀들의 오퍼가 들어온다면 무조건 가야죠. 네, 가야 됩니다. 그 이외의 대부분의 팀들은 영입 요청이 와도 거절하는 게 나을 겁니다. 투엘도 없고 다이어도 없는 다음 시즌에 알론소라는 떠오르는 신예 감독의 지휘 아래 김민재가 유럽 3관왕에 도전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